일화 자랑스러운 아들의 출하. 어머니, 저 죽고 싶어요. 새벽 3시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박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평생 자랑스러운 의사 아들, 완벽한 민수였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야, 민수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흐느끼기만 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도박빚이 15억이에요.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5억이라니요. 평생 요정 주방장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민수야, 진정하고 어머니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최고급 요정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며 손이 다 굳어질 때까지 일했거든요. 민수만큼은 요리사의 고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였죠. 명문대 의대에 보내고 병원까지 차려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도착했어요. 항상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거든요.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못 깎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야 했어요. 일단 보험금부터 해지하자. 저는 평생 모은 보험금이 10억 정도 있었거든요. 나머지 5억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담당했던 보험 설계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김 과장님 번호로 계속 전화해도 안 받으세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민수는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이른 아침에 누가 왔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훤칠한 키에 정돈된 헤어스타일, 마치 제 아들처럼 단정한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이영숙님 맞으시죠? 보험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 집을 아세요? 김 과장님이 부탁하셨어요.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김 과장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수도 제 뒤에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주는 거실에 앉더니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해지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거든요. 보험금을 그냥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200까지 불릴 수 있습니다.
이배라니요. 10억이 20억이 된다면 민수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절차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걸려요. 일단 서류부터 준비하시죠.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민수의 빚을 생각하면 서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준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마치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뵌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민주는 고개를 젓더니 다시 서류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서명하세요. 민수가 재촉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차갑고 섬뜩한 빛을 봤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늑대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민준이 떠난 후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화보험 사기에 덧 3일이 지났는데 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민준이 준 명함의 번호로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거든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채업자들이 또 왔어요. 민수는 점점 초조해했어요. 얼굴은 더욱 야위어져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까지 생겼거든요. 제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민준 씨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김 과장은 한 달 전에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이라는 직원은 저희 회사에 없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를 당한 걸까요? 급히 은행에 전화했더니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험금 8억이 어제 출금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출금한 적 없는데요. 서명이 확실하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 모은 돈 8억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거든요. 민수도 제 표정을 보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그날부터 저는 민준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제 손으로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민준이 남긴 단서를 하나씩 찾아갔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는 빈 사무실이었고 전화번호는 가짜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어요. 30년 전 같은 요정에서 일했던 김 이모였거든요. 영수가, 내가 찾는 그 남자 혹시 박민준이야? 어떻게 알았어? 사진 보니까 예전에 우리 요정에서 일했던 애 같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준이 예전에 제가 일했던 요정에서 일했다니요. 기억나? 접시 닦던 애 말이야. 내가 실수로 음식에 문제 생겼을 때
그 애한테 책임 떠넘기고 쫓아냈잖아.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0년 전 제가 만든 음식 때문에 손님이 체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그때 막 들어온 막내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거예요. 그 애 이름이 민준이었어. 억울하다고 울면서 나갔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준이 저에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구나. 그래서 제 얼굴을 알아봤던 거예요. 이모, 그 애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 그 후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날 밤 민수와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주방장 자리를 잃을 수 없었거든. 민수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완벽한 어머니라고 믿었던 저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도 복수를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해요. 맞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 죄책감과 분노가 섞여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민준을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영숙 씨? 차갑고 조롱하는 목소리였어요. 돈 돌려줘. 돈요? 그건 30년 전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복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돈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깊은 원한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돈만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뭘 원하는데?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을 거예요. 돈은 시작에 불과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이 노리는 게 뭘까요? 아들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먼저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30년 전 일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까요? 민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3화 진실의 파편. 민준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기억을 더듬어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일주일째 헛수고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옛 요정 건물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거든요. 혹시 서영미 씨 아니에요? 어머, 영숙 언니. 30년 전 같이 일했던 서빙 직원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언니, 민준이 그 애 찾고 있어요. 민준이? 아, 그때 접시 닦던 애 말이야? 영미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애 요즘 보험 사기꾼으로 유명해요. 이미 몇 명 당했다고 들었어요. 정말이야? 네, 그런데 언니를 특별히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저를 겨냥한 복수였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알아? 글쎄요, 조심하세요. 그 애 완전히 변했어요. 영미와 헤어진 후 더욱 답답해졌어요.
민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고 빚은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영숙 씨죠? 민준 얘기로 만나고 싶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30대 정도로 들렸거든요. 누구세요? 민준의 동업자였던 사람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불안했지만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키 작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인상이 날카롭고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저는 김태호예요. 민준이랑 같이 보험 사기를 했었어요. 직설적인 말에 움찔했어요. 범죄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실감 났거든요. 민준이 당신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아세요? 얼마나요? 30년 동안 매일 당신을 저주했어요. 그 일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태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거든요. 요정에서 쫓겨난 후 민주는 아무 일도 구할 수 없었어요. 음식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냉정하더라고요. 태호는 민준의 지난 30년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가난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죠.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태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민준이 저를 배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사기에서 저를 팔아넘겼어요. 저 혼자 감옥 갈 뻔했어요. 태호도 민준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접근한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민준의 약점을 알려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요? 민준이 숨겨둔 돈을 찾아내면 반반 나누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복수가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준의 가족들을 아세요?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랑 여동생이 있어요. 민준이 번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민준의 가족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였죠. 주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태호가 준 주소를 보니 제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작지만 깔끔한 주택이었거든요. 민준이 사기로 번 돈으로 사준 집인 것 같았어요. 현관벨을 눌렀더니 5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왔어요. 민준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혹시 박민준 씨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민준 씨와 아는 사이예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준 어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들여보내 주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보니 민준의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테니까요. 민준이가 요즘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무슨 일하는 아들인지 혹시 아세요? 보험 일한다고 했는데 순진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기꾼인 줄 모르고 계셨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그때 민준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이가 30년 전부터 한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이영숙이라는 사람이요. 제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혹시 그 이영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바로 이영숙이에요. 사화 엄마의 복수. 민준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30년 동안 원망해온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였거든요. 당신이 그 이영숙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민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밝던 애가 어둡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가 복수한다고 하더니 정말 당신을 찾아간 거네요. 보험금 사기로 8억을 잃었어요.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찰 거예요. 민준이는 당신의 모든 걸 빼앗으려 할 거예요. 민준 어머니의 말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아들의 복수를 말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혹시 민준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만나서 뭘 하려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민준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 마음속 복수심은 30년 동안 자라왔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준은 저를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만날 줄이야. 민준아, 어머니가 사과하러 왔어. 사과요? 30년 늦은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민준의 눈빛은 냉정했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제 인생이 돌아와요. 민주는 소파에 앉더니 저를 내려다 봤어요.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될까? 보상이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포기하시게요?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뭔가 준비해온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서류에는 제 집 권리증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집까지 빼앗으려는 거야?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은 게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민준의 복수는 체계적이고 치밀했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30년간 준비해온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 당신의 비밀 레시피를 주세요. 비밀 레시피? 만능 간장 만드는 법 말이에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민준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요? 평생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법이었거든요. 그건 우리 가문의 비법이야. 그 비법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보다 더 성공해서 복수를 완성할 거예요. 민준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으려는 거였거든요. 그때 민준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민준아, 이제 그만해.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아니야. 복수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민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의 변한 모습이 안타까우셨을 테니까요. 엄마, 3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저는 민준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3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민준은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레시피냐 집이냐 둘 중 하나는 포기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전 제 실수가 이런 결과를 낳다니요. 하지만 가문의 비법만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와 상의했어요. 어머니, 그냥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집보다는 레시피가 더 중요하잖아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태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민준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무슨 비밀이요? 민준이 숨긴 돈의 위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민준이 당신 아들과 관련된 비밀도 알고 있어요. 민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30년 전 그 사건 말이에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전 사건에 민수가 연루돼 있다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로는 위험해요. 태호와 만난 곳은 한적한 공원이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하기엔 좋았거든요. 30년 전 음식 중독 사건 기억나시죠? 당연히 기억해요. 그때 진짜 원인은 민수가 장난친 거였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어렸을 때 장난으로 음식에 뭔가 넣었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하지만 당신이 민준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죠. 그럼 민수가 진짜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민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동안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민준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죠? 복수를 더 달콤하게 하려고요.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태호의 말에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민준의 진짜 목적은 민수였던 거예요. 오화 진실을 향한 선택. 집에 돌아와서 민수를 불러 앉혔어요. 30년 전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뭘 말해요? 30년 전 요정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내가 그때 음식에 뭔가 넣었지?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내가 그랬구나.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거든요. 그때 어렸잖아요. 장난으로 한 거예요. 장난이라고? 그 때문에 사람이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민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요, 어머니. 말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그래서 민준이가 복수하고 있는 거야. 민준이요? 그때 그 형이요? 맞아. 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야. 민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의 장난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그럼 제가 직접 사과해야겠어요. 이미 늦었어. 민준이는 3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 왔어.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민준아, 우리 만나자. 만날 게 있나요? 진실을 얘기하고 싶어.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30년 전 우리가 일했던 요정 자리였거든요. 다음 날 민수와 함께 그곳에 갔어요.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기억은 생생했거든요. 민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민준아, 미안해. 또 사과세요. 이번엔 진심이야. 저는 민수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민수야, 사과해. 형, 죄송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차가웠거든요. 30년 늦었네요. 형, 제가 어렸을 때 한 장난 때문에 형이 고생한 걸 이제야 알았어요. 장난이라고요? 제 인생을 망친 게 장난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지 하겠어요. 뭐든지요? 그럼 30년 전처럼 억울한 누명을 써보세요.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뭔가 준비해온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뭔 서류예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는 자백서예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서명하면 저는 끝이에요. 그래야 공평하죠. 저도 30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저는 민수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심한 듯 했거든요. 형, 제가 서명할게요. 민수야, 안 돼. 어머니, 제가 책임져야 해요. 민수가 서명하려는 순간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잠깐요. 왜요? 진짜 후회 안 해요? 후회요? 형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민준의 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는데, 형,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해요.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30년 동안 증오하며 살기엔 너무 지쳤어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마침내 용서의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태호가 나타났어요. 감동적인 화해네요. 태호 씨, 왜 여기에? 약속했잖아요. 민준이 숨긴 돈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요.
태호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왔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준아, 내가 사기친 돈 어디에 숨겨뒀지? 그런 돈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태호는 칼을 꺼내 들었어요. 상황이 급변했거든요. 돈 내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부터 해치울 거야. 민준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화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6화 진정한 용서. 태호야, 진정해.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진정하라고? 너 때문에 감옥 갈 뻔했는데. 그건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배신이라고? 난 살려고 한 거야. 태호와 민준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저와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준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알았어. 돈 있는 곳 알려줄게. 어디야? 은행 금고에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 조건? 이 사람들은 놔주고 나하고만 가자. 태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돈이 없으면 너희 모두 죽는다. 민주는 저와 민수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작별인 것 같았거든요. 이영숙 씨 정말 죄송했어요. 민준아, 위험해. 가지 마.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끝내야 해요. 민주는 태호와 함께 떠났어요. 저와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몇 시간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괜찮아요. 태호는 돈 받고 떠났어요.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이영숙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 같이 새 출발하면 안 될까요? 새 출발이라니? 제가 가진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당신의 레시피로 말이에요. 민준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믿어도 될까요? 정말 진심이야?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설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민준이 가져온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어요. 괜찮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민주는 정말로 변했어요. 예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이영숙 씨 레시피 가르쳐 주세요. 그래, 기꺼이 알려줄게. 3개월 후 저희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화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제 만능 간장으로 만든 음식들이 인기였거든요. 민주는 홀서빙을, 저는 주방을, 민수는 설거지를 담당했어요. 마치 30년 전 요정에서처럼 말이죠. 어머니, 이상해요. 뭐가?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민준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했거든요. 형,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새로운 기회를 줘서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민준 어머니가 식당에 오셨어요.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네, 이제 행복해 보여요. 고맙습니다. 아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야말로 죄송했어요. 민준 어머니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1년 후 식당은 동네 맛집으로 유명해졌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모두 치유됐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행복해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민준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껴요. 30년 동안의 원망과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됐거든요. 용서와 화해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식당 창가에서 바라본 석양이 특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